여러분 반갑습니다. VR 영상 사격술 강의를 맡고 있는 박종탁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하루라도 빨리 와서 학교에 좀 생동감을 불어넣어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을 못 본 지가 벌써 3주차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꼭 보길 기대하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WHO 세계보건기구 총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감염이 가장 많이 된 나이대가 20대인데 여러분들한테 전한 메시지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불사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에서 공고해준 사회적 거리를 지키고 또 여러분들의 개인 위생 철저히 하면서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돼야 다음 주에 4주차에는 여러분들을 보고 직접 만나고 여러분들과 함께 웃고 울고 떠들면서 또 수업하면서 이렇게 보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동영상 강의를 계속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특히나 이 VR 영상 사격술 같은 경우는 실습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과목이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K2 소총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 시간에는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서 소총을 개발하면서 가장 먼저 나왔던 소총 K1 소총에 대해서 여러분들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이게 보고 있는 이거는 지금 모형 소총입니다. 모형 소총이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던 그 실제 무게와 같은 실제 그 기관이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소총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장난감 소총인데 자 이거는 개머리판이 어떻게 되죠? 움직이는 소총입니다. 움직이는 소총. 일선 부대에서 사용하지 않고 특수부대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는 특전사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는 기관 단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K 그리고 가장 먼저 만든 원 기관 단총인데 왜 소총을 만들지 않고 이렇게 짧은 어떻게 보면 단점도 많고 그 효율성도 떨어지는 이 짧은 K1 기관 단총을 만들었을까? 교수님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은 빨리 소총을 좀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그 개발을 빨리 하고 빨리 양산을 시키고 빨리 부대에 보급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그 촉박함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단점이 많은 소총을 만들지 않았을까, 기관 단총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주 두드러지는 단점이 뭐냐면 견착을 시키고 소총을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오른손으로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죠. 자, 오른손으로 계속해서 사격을 합니다. 그런데 노리쇠가 오른손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죠. 자, 이렇게 되면 무슨 단점이 있죠? 소총을 사격하고 있다가 다시 또 노리쇠를 당기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손으로 사격을 하고 노리쇠를 당기는 쪽이 바로 왼쪽에 있어야겠죠. 이런 여러 가지 단점을 보완을 해서 지난 시간에 수업을 했던 K2C1 소총이 나왔고 이 K1 기관 단총에 대해서는 이제 수업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설명을 하고 있지만 K 우리나라에서 코리아에서 첫 번째로 양산을 시킨 소총이다, 기관 단총이다 라는 게 바로 이 K1 기관 단총입니다. 자, K1A 기관 단총은 대한민국 독자 개발한 소화기이고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기관 단총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대는 육군 수색대나 포병, 장갑병, 해병대,
청와대, 경호처 등에서 사용을 하고 특전사에서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현 사용 부대를 보면 드는 의심이 하나 있습니다. 의문점이 하나 있죠. 왜 직접적으로 싸우는 곳이 아닌 어떤 특수 목적의 부대, 또 포병이나 장갑병 같이 이동을 하고 하는 그런 부대에서 이 기관 단총을 사용을 하느냐? 바로 활동성이 있기 때문이죠. 활동성이. 자, 해병대나 그다음에 특전사 같은 경우는 원거리에 있는 적과 싸우지 않습니다. 적의 어떤 그 적진에 침투를 해서 적의 중심이나 아니면 적의 어떤 그 시설물에 침투를 해서 근거리에 있는 적과 싸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활동성이 좋고 또 근거리 사격에 특화되어 있는 이 K1 기관단총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K2 소총과 마찬가지로 K1A 기관단총의 재원을 보면 예전의 대우정밀, 현재는 S&T 모티브에서 제작을 하고 있고, 구경은 K2와 똑같습니다. 5.56mm 나토탄을 사용을 하고 전체 길이는 이 변형이 가능한 이동이 가능한 개머리판을 전부 다 펼쳤을 때는 838mm, 그다음에 개머리판을 접었을 때는 약 한 650mm 정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게는 2.88kg, 가볍죠. K2 소총보다. 그렇기 때문에 적을 침투하거나 이동을 해야 하는 그런 부대에 맞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조 우선 강선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을 했죠. 탄이 멀리 그리고 정확성 있게 날아가기 위해서 이 총열 안에 강선을 파놓았습니다. 그래서 탄두가 나가면서 강선을 따라서 회전을 하게 되고, 그렇게 회전을 한 그 탄두는 멀리 날아갈 수가 있고 정확하게 날아갈 수가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발사 속도도 K2와 같습니다. 700에서 900발 분당. 그리고 유효 사거리는 비교적 짧습니다. 250m. 그리고 가스 작동 시 그다음에 단발, 연발, 안전의 사격 모드가 있다. 자, 여기서 단발, 연발, 안전의 사격 모드가 있다라고 했는데 K1A에는 K2와 같이 똑같이 점사, 3.4 기능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사거리는 2,400m. 자, K2 같은 경우 6,000에서 6,000m 정도, 8,000m 정도 날아간다고 했죠, 최대. 근데 이 K1A는 최대 사거리가 짧습니다. 생산 연도는 1980년대부터 생산을 했습니다. 자, K1 기관단총의 변화 모습을 보면 여기 보는 1977년에 최초 설계된 K1 기관단총입니다. 자, 여기 그 이동식 개머리판이나 그다음에 앞에 총구가 지금 보는 이 K1A보다 조금 더 짧죠. 그리고 1980년대에 개량을 한 K1 기관단총의 경우는 총구가 펼쳐져 있는 방사형입니다. 방사형 총구를 사용을 하고 있고 약간 모습에 어떤 변화가 있죠. 그리고 1980년대 K1 기관단총, 지금 현재 K1A 기관단총과 가장 흡사한 모양이고 가장 최근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는 그 개량이 세 번째로 된 개량형 기관단총입니다. 1980년대 소음 반동을 개량을 해서 K1A가 보급이 되고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K2에서도 마찬가지 피카티니 레일이 K1A 기관단총에도 적용이 돼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특전사에서는 이렇게 완전하게 개량이 된 2000년대 들어서 피카티니 레일 장착을 하고
M4 접철식 개머리판을 사용을 했죠. 이거 현재 여러분들이 이 영상으로 보고 있는 이 개머리판은 철사형입니다. 철사형이다 보니까 작전을 하고 뭐 전투를 하고 하다 보면 이게 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개량을 한 M4형 접철식 개머리판은 비교적 안전하게 휘고 접을 수가 있습니다. 자, 탄화는 특징을 보겠습니다. 탄화는 보통 이 짧은 기관 단총의 경우는 9mm 탄이나 45 ACP 탄을 같은 권총 탄환을 씁니다. 짧은 탄알이 짧은 그런 탄환을 쓰는데 5.56mm 탄을 사용해서 K2 소총하고 같이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가스 직결식 방식으로 단순한 구조이고, 또 반동이 약하다. 왜? 근거리에서 사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동이 커버리면 적을 쉽게 조준해서 맞출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반동이 약한 반동이 있지만, 그러나 가스 튜브가 오염이 되고 놀이새가 파손이 되는 단점이 있다. 왜냐? 열이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파손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방아쇠 기구와 개머리판은 3.4 기구를 채택을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사격 모드가 4가지로 바뀌었습니다. 연발 사격 시에 탄약 낭비를 억제하고 현재는 4가지 모드를 사용을 하고 있다. 길이 조절식으로 개머리판 변경이 가능하다. 그리고 피카티니 레일로 교체가 가능하고 전방에 손잡이, 전방 손잡이가 뭐죠? 여기에 이렇게 손잡이를 달아서 이렇게 잡았을 때보다 좀 더 안정감 있게 잡는 게 전방 손잡이죠. 전방 손잡이, 레일 덮개를 부착하고 사격 장갑을 착용을 한다. 총련의 어떤 특징을 얘기했습니다. 자, 운영 현황을 보면, 자, 1980년대 양산 보급을 시작해서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특전사 및 수색부대, 경찰 특공대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 화형, 큰 반동 등의 문제가 발생돼서 지속적으로 개량이 진행 중입니다. 무슨 말이냐? 바꿔서 얘기하면 장점에 비해서 단점도 참 많은 기관 단총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속적인 K1의 한계를 인식하고 각군 특수부대의 작전용 화기를 교체 진행 중이다. 자, 여기 보고 있는 HK사의 HK416 기관 단총입니다. 자, 요거는 현재 우리 해군 UDT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전부 다 바뀐 것이 아니라 일부 사용을 해보는 겁니다. 사용을 해보고 이 기관 단총이 좋다. 요 기관 단총이 좋다. 나중에 전체 다 변경을 할 경우에 이런 일부 사용된 부분을 장점만을 파악을 해서 우리가 채택을 하고 채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FN, 벨기에의 스카 소총입니다. 스카 소총. 모양이 마치 그 미래 무기 같이 생겼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피카티니 레일을 적용해서 현재 그 기관 단총 같은 경우는, 소총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장착을 합니다. 자, 근데 이게 K1A 예전 모델인데 여기에는 장착하기가 힘들죠. 근데 이 피카티니 레일을 장착을 하면 위에다가 야시경을 꽂을 수도 있고, 뭐 후레쉬를 꽂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조준기를 꽂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장점이 많기 때문에 갈수록 소총의 어떤 변화가 이 피카티니 레일로 장착하는 것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소총 안전검사 순서가 있는데 이 안전검사 순서는 잠시 뒤에 K2 소총 실제 무게와 같고 실제 작동 방식도 비슷한 그 M4 소총을 가지고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VR 영상 서격술 3주차 과제를 내주겠습니다. 수업은 잠시 뒤에 직접 VR 장비를 틀어서 어떻게 사격을 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주고 수업은 마치겠지만 과제는 먼저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K1 기관단총을 대체할 수 있는 기관단총을 추천하시고, 현재 우리 군에서
이 K1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총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인터넷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그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그리고 부담 갖지 말고 한번 찾아보고 등교 시에 제출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채울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 제출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정보를 한번 찾아보고 좋은 소총의 어떤 장점들을 기술을 해서 나에게 교수님한테 제출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K1 소총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 자, 잠시 뒤에 VR 영상 사격술 장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어떻게 운영이 되고 또 조금 전에 소총을 가지고 직접 하려고 했었던 이 안전검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장비를 여러분들과 함께 사용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강의실을 변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있는 이 장비가 VR 영상 사격술 장비이고 앞에 보이는 화면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소총을 가지고 사격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을 보여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이 소총은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듯이 M4 예전에 그 미군들이 사용을 했던 그 소총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 K2 소총으로 대체되기 전에 M16 소총을 사용했을 때 그 소총과 가장 흡사한 그 소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설명해줬던 접철식 개머리판이 채용이 되어 있고 놀이새가 이 뒤쪽에 달려 있습니다. K2는 이쪽 우측에 달려 있죠. 자, 아까 안전검사를 했는데 안전검사를 하는 이유는 소총 사격을 하기 전에 남아있는 잔탄이 있어서 혹시나 사람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소총 사격 전후에는 이렇게 안전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안전검사하는 요령으로는 먼저 탄알집을 제거를 하고 그리고 놀이새를 뒤로 당겨 약실 안에 탄알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올린 다음에 전방에 대해서 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들어있을 탄약을 제거하기 위해서 위쪽으로 향하게 하고 격발을 합니다. 격발을 해서 남아있는 탄알이 없도록 안전검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군에 가게 되면 하사 달고 이제 군에 가게 되면 부하들을 교육을 반드시 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조심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안전검사가 되겠습니다. 모든 그 군에서의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게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이 소총 부분, 그다음에 뭐 수리탄, 이 무기를 가지고 하는 그런 그 교육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교육을 담당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만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나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배우고 또 군에 가서도 잘 익혀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장비를 통해서 한번 사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알집을 결합을 하고 놀이새를 장전을 시킨 다음에 자, 앞에 사격을 할 수 있도록 화면이 나옵니다. 자, 지금 보는 화면은 여러분들이 소총의 어떤 0점을 잡기 위해서 소총은 처음 받았을 당시에는 이 소총과 내 몸이 일치가 되지가 않습니다. 소총은 표준화돼서 나오기 때문에 먼저 사격을 해보고 그거에 맞춰서 소총을 가늠새 수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내 몸에 맞는 소총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자, 개머리판을 정확하게 견착을 시키고 표적을 향해서 자, 많이 벗어났죠. 이랬을 경우에는 이 가늠새를 수정을 해서 사격 위치를 다시 잡게 됩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표준 원 안에 들어갈 수 있게 수정을 하는 게 바로 0점 사격을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 화면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실제 전투를 하는 것처럼 화면이 나오고 또 적들이 나옵니다. 이런 장비를 VR 영상 사격 장비라고 합니다. 영점이 잘 안 맞고 있습니다. 자, 실제 적들이 나오는 화면으로 한번 사격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앞에서 적이 나오고 사격을 해서 맞추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영상 사격술 장비와 그 다음에 소총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와서 실제 사용을 해보면 교수님보다 더 많이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이 마지막 지금 현재 학교에 나오지 않는 이러닝 교육 3주차 교육까지 잘 마치고 4주차에는 여러분들 얼굴을 직접 보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한번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VR 영상 사격술 3주차 교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히 잘 있기 바랍니다.